안녕하세요. 홈트 업계 리딩 기업 이화 SMP 유튜브 채널로 처음 인사드리는 이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보시고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낯이 익는데 초면이 아니시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미 라이브 쇼핑을 통해서 이화와 함께 인사드렸었는데요. 사실 제가요 굉장히 깐깐하고 예민한 남자입니다. 안 그래 보여도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디서나 저를 보셨을 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화 SMP의 제품을 직접 경험을 하고 나면 정말 오랫동안 고심하고 개발했다는 거 제품 구석구석에서 느껴지실 겁니다. 이래서 아마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 이은용이 이화 SMP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제품 바로 다들 아시죠? 스포틀러! 이게 진짜 요즘 집에서 운동 좀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핫하더라고요. 요즘 이 헬스장에 가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체중 감량 좀 해보겠다고 제가 실제로 라이브를 했었던 이화 SMP의 스포틀러 X바이크라는 제품을 구매했거든요. 확실히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타다가 이화로 넘어오셨다면 더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진짜로 다릅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입장에서 운동할 때의 감각이라든지 이 편의성, 이 디자인 등을 제일 잘 아는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저 이은영이 소개해드리는 이화 SMP의 스포틀러 신제품은 바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홈트 운동기구 스포틀러 덤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덤벨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실루엣 있으시죠? 몇 번이신가요?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뿐인데 그 종류가요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시멘트 보충제처럼 무식하게 크게만 만든 덤벨부터 혁신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무게 조절 덤벨까지,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18세기에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모양을 유지해오고 있는 우산, 왜일까요? 그렇죠. 오직 기본에만 충실하는 게 베스트인 제품의 특성 때문일 겁니다. 덤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의 기본 중에 기본, 덤벨은 덤벨다워야 가장 효율적인 운동기구입니다. 덤벨을 고르실 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세 가지만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구조, 소재, 그리고 사용성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요? 구조를 먼저 살펴볼까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일체형이 내구성이나 편의를 고려했을 때 가장 좋습니다. 아마 헬스장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그 토르 망치 마냥 큼지막한 덤벨들 보셨을 겁니다. 바로 모래와 시멘트를 섞은 충전대 방식인데요. 괜히 그 고중량을 치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한 건 사실인데 제조 단가가 저렴해서 흔히 말하는 많이 남는 제품인 거죠. 구조상 충격에 약하기도 하고 사실 시멘트를 이용했으니 건강에 해롭다는 건 명백한 사실일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너무 크니까 특히 진짜 덤벨 컬 같은 운동을 할 때 보면 막 허벅지에 쓸려서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홈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덤벨 알고 계실 겁니다. 무게 조절? 어떤 면에서는 혁신적인지 잘 알 것 같아요. 다이얼을 돌려서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꽤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그쵸? 나라도 고민해볼 거야 아마. 그런데 아마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장점만큼이나 고장이 자주 난다는 단점이 또 있을 겁니다. 너무 치명적이겠죠. 충격에 약하다고 해서 매번 운동할 때마다 신주 딴지처럼 살포시 내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 다이얼들이 무게를 견디는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그 돈 조금 아끼려다가 수리비를 오히려 더 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별로야. 그리고 또 덤벨 수리비가 아니라 내 발등 수리비로도 나갈지 모르잖아요. 또 너무 별로야. 그래서 일체형의 H자 고압축 하드 스틸일 때만이 모든 충격으로부터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덤벨이라는 게 학계 정설입니다. 그렇고 말고. 다음은 바로 소재인데요.
제 지인분들 중에도 트레이너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다들 꼭 한 번씩은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쇠질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코팅이 덜 된 낮은 단가의 운동기구를 자주 접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홈트용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손잡이 부분이 바로 이 하드스틸 소재로 찾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피부 보호는 물론이고요. 손에 땀이 계속 묻어나다 보면 진짜 녹이 금방 생기는 제품이 허다하다고 해요. 또 양쪽 덤벨의 소재도 빼놓을 수 없겠죠. CPU 고무 소재면요, 냄새가 없습니다. 가끔씩 싼 저렴한 소재의 고무로 만든 덤벨들이 있는데 내 방바닥은 물론 내 하얀 운동화에 옷에 이 묻을 생각만 하면은 너무 별로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요, 바로 사용성입니다. 일반인 분들 중에서 15kg이나 되는 고중량을 이 자유자재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실제 운동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7에서 10kg의 덤벨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활용도도 높고 운동 효율도 좋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이윤영과 함께 오늘의 운동법을 배워볼까 하는데요. 이 벤치프레스 치우십시오. 스쿼트 머신 치우십시오. 싹! 오늘은 오로지 덤벨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전신 운동 루틴을 가져왔습니다. 이 3개월 만에 진실의 방으로 마동석 형님의 팔뚝을 만들 수 있는 운동법도 넣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리는 운동법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운동법과 이 덤벨 무게까지 상세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운동법 소개에 앞서서 이화 SMP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덤벨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입문자다 하시면 3kg, 5kg, 그리고 10kg. 나는 어느 정도 헬스장도 다녀보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경험해 보셨다면 5kg, 8kg, 그리고 12kg 이렇게 각각 3개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3가지 무게만으로도 수십 가지의 기본적인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먼저 3kg 덤벨. 남녀 모두에게 가장 다루기 쉬우면서 자극이 많이 되는 무게인데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덤벨의 대표적인 운동, 이 덤벨 컬이 빠질 수 없겠죠? 이두 자극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운동인데요. 덤벨은 차렷 상태에서 가볍게 쥐어주고 가슴은 펴고 다리는 어깨 넓이, 시선은 정면을 본 상태에서 천천히 손바닥이 하늘을 보도록 팔을 접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팔꿈치는 무조건 내 옆구리 옆에 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가능하시면 마지막에는 이들을 살짝 쥐어 짜주는 느낌을 가지시면 더욱더 좋답니다. 최소한 한쪽 팔마다 처음에는 10회씩 3세트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삼두 운동입니다. 흔히 팔뚝살이라고 하죠. 이 포브스 세계 선정 여성이 혐오하는 신체 살 부위 탑 3에 들었다는 그 팔뚝살. 이 동작이면 진짜 직방입니다. 이 삼두를 키우시고 싶은 남자분들에게도 진짜 좋습니다.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인데요.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덤벨을 머리 위로 천천히 가져가 주시고 바로 밑에 양손을 포갠 채 두 팔을 위로 쭉 뻗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삼두는 고정한 채로 천천히 팔꿈치를 뒤로 접어주세요. 덤벨이 머리 뒤로 넘어가시죠? 덤벨이 귀 뒤쯤 왔다고 느껴지시면 다시 삼두에 집중을 하면서 양팔을 다시 쭉 뻗어줍니다. 이두 운동처럼 입문자분들에게는 3kg, 중급자분들에게는 5kg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동작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아마 익숙해지시면 팔뚝살을 빼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자, 그럼 10개씩 3세트를 권장해 드리고요. 우선은 무게를 늘리기보다는 횟수를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덤벨을 이용한 전신 운동법인데요. 사실 덤벨 하면 무산소 운동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그 운동이 덤벨로 돼? 하게 되실 거예요. 바로 캐틀벨로 알려진 스윙 동작입니다. 기존의 덤벨 동작들로만 하기 어려운 코어를 자극시켜주고 이 고강도의 유산소 및 무산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와 함께 배워두신다면 정말 두고두고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너무 가벼운 무게는 오히려 동작이 불안정해져서 운동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입문자라면 5kg, 중급자라면 8kg의 덤벨 사용을 추천해드립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덤벨의 위쪽을 견고하게 잡아주세요. 시선은 정면을 응시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이 허리는 펴주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의 중간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캐틀벨을 앞뒤로 흔들어 반동이 발생하면 저처럼 하체와 엉덩이의 힘을 순간적으로 이용해서 캐틀벨이 정점에 이를 때까지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갈 때는 그립은 견고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와 팔에 힘을 뺀 상태로 시작 자세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혹시 무게가 많이 무겁다고 느껴지시면 캐틀벨을 가슴 이상까지 올리지 마시고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캐틀벨이 스윙의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내려갈 때 몸은 따라 내려가지 않도록 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동작이 반복되어야 캐틀벨 본연의 운동 효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동작은 바로 덤벨 스쿼트. 어느 운동을 하든 스쿼트 동작은 뺄래야 뺄 수가 없죠. 이 난이도에 있어서나 효율에 있어서나 스쿼트 동작은 정말 최고의 동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체와 둔부, 기립근은 물론이고요. 오늘 함께 배우게 되는 덤벨 스쿼트라면 2두, 3두, 어깨를 포함한 상체 근력까지 자극할 수 있어서 맨몸 트레이닝에서도 반드시 넣는 운동 루틴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입문자분들은 우선 스쿼트 동작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우선은 맨몸 스쿼트가 어느 정도 숙지되셨다면 5kg의 덤벨로 따라해보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입문자 중에서 나는 스쿼트를 경험해봤다 하시면 10kg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중급자분들은 12kg으로 따라 하셔도 충분히 안전하고 전신을 자극하는 고효율의 덤벨 운동이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다리의 넓이는 어깨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저처럼 어깨가 넓은 사람은 2배를 벌리면 이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발끝은 균형을 위해서 이 11자가 아닌 살짝 바깥쪽을 향하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양팔을 이용해 덤벨을 드는 느낌이 아닌 양팔에 매달아 놓는 느낌으로 덤벨을 잡아 주시고요. 거기서 천천히 뱉는 날숨에 무릎이 직각이 될 때까지만 스쿼트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덤벨이 내 몸에 닿지 않게, 이 덤벨이 막 무거워서 몸에 지탱을 해선 안 되고요. 이 기립근, 즉 허리의 각도는 유지한 채로 스쿼트 동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무게에 맞춰서 10개씩 3세트만 하셔도 아마 충분히 하체와 기립근, 그리고 상체 근력까지 전신 자극이 되실 겁니다. 다들 아시겠죠? 자, 오늘 스포틀러 덤벨만을 이용한 전신 운동법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품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남겨드린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제품들과 충분히 비교를 해보셔도 좋으니까요. 꼭 본인에게 적합한 덤벨을 구매하시길 응원하겠고요. 저 이은영은 다음에 다시 한번 건강하고 유익한 이와 SMP 콘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